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고드 최한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 시장을 잠시라도 못 놓겠는 게요. 워낙 네. 불안하다 보니까 한 번에 매물만 탁 쏟아지면은 호가가 후루룩 무너지는 게 보유 종목에서 보일 때마다 네. 심장이 막 덜컹덜컹 하거든요. 아마 다들 그럴 겁니다. 네. 어제 이제 마이너스 5% 급락이 나왔는데 이 2년 3개월 만에 정말 이 역대급 급락이거든요. 다시 코로나 때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로 내려와 있으니까. 다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직까지 사실 뭐 악재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충분한 어떤 가격 메리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좀 마음을 좀 잡자는 차원에서 그런 어떤 중요한 요소들을 좀 체크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아니 어제 제 지인이 사진 하나를 보내줬는데 네. 2001년도에 코스닥 700 돌파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20년 동안 우린 다시 또 제자리로 온 거냐 막 네. 너무너무나 속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약간의 희망의 빛이 좀 보일 수 있다라고 하니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건지 네. 오늘 시장 체크 포인트로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한덕 매니저가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는요. 차트 말고 가격을 보자. 차트에 가격이 적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차트를 보면 네. 떨어지는 걸 보고 있으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빠질 것 같고 공포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차트를 보지 마시고 가격만 딱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싼데? 라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 공포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차트를 치워버리고 가격만 본다면은 공포를 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공포를 안 볼 때 내가 지금 시장에서 지금의 위치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에 와 있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자,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은 사실 호재가 없죠. 네, 악재밖에 안 나와 있고 어젯밤에도 매파적인 의견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좀 상승하다가 다시 약세로 끝난 건데 낮아진 가격이 가장 큰 호재다. 지금 시장의 센티먼트가 이 극도의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트가 지금 다 좀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이 가격이 유일한 메리트라면은 철저하게 가격에 집중해 보자라는 건데 지금 투자 심리가 최악이죠. 지금 투자 심리가 최악이라는 이야기는 거꾸로 말하면은 더 악화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된 자리에서 조금 흔들릴 수는 있으나 지금 자리에서 빠져봐야 얼마나 더 빠지겠습니까? 차트만 보면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6월달 당장 전에서도 6월달 급락장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그 당시에도 반대 매매 나오면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바로 5%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바로 내일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건데 어제 종가에 개인들이 뭐 상당히 많이 매도했지만은 어제 종가 이후에만 개인이 700억 추가 매도했습니다. 왜 매도를 했나 추정을 좀 해본다면은 어제 시장이 빠지면서 반대 매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담 대출에 대한 반대 매매가 나왔고요.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 나오는 것은 바로 내일 아침에 나오는데 그 전날 있었던 하락에 있어서 반대 매매가 아마 오늘 아침에 나왔겠죠. 그러니까는 어제 종가 이후에 나온 개인의 700억 매도는 오늘 아침에 반대 매매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매도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도 지금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건데 역시나 내일 5%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반대 매매 당할 물량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내일 아침입니다. 오늘 반등이 안 나온다면은 내일 반대 매매 나오겠죠. 그리고 오늘까지도 내일 반대 매매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물량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고요. 아마 동시효과 때는 나올 것 같고요. 장 외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6월 달의 최저점에서 이런 개인들이 반대 매매를 회피하기 위해서 물량을 던지면서 급락이 나왔는데요. 그 다음날 바로 5%가 올라간 일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저점 나왔거든요. 어제 그런 일이 나왔고요. 바로 내일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5% 빠진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신용 반대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종가 저점이 시장 저점이 될 수 있고 최소한 기술적 반등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도 이러고 나서 8월 중순까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확대 가능성 오늘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까지가 러시아가 지금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해가지고요. 여기까지 냈다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투표가 오늘까지고 아마 투표가 끝난 다음에 빠르면 뭐 내일부터도 러시아가 주민투표했으니 여기는 러시아 땅이다라고 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전쟁이 났을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핵공격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지금 뭐 진짜 뭐 블러핑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우리 2월 달에도 러시아가 전쟁을 안 벌일 줄 알았는데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 어쨌든 오늘 밤에 결론 나기 때문에 요게 좀 불안한 상황이고요.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빠지는 부분은 지금 충분히 낮은 가격에서 이 개인들의 반대 물량이 다 털리면서 점점 저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보시면 웬만한 종목들이 다 꼬꾸라져 있습니다. 다만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진짜 뭐 우리 그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미 코로나 때 가격으로 내려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그때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그 가격에서 무조건 살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가격만 본다면 충분히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차트 보지 마시고 좀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자. 중장기로는 지금부터 모아나갈 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많은 종목들이 다 마이너스권일 테고요. 손절가를 이미 넘어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네. 아니 손절하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더 사자니 돈이 없고 약간 정말 손쓸 수 없는 상황까지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왜 시장이 하락하는지 올라갈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올 것인지 좀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또 저희가 새로운 2가지 종목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을 볼까요? 자, 지금 청단글로벌을 계속 리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나서 한번 쭉 올라갔다가 같이 한번 조정이 나왔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올라서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락장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바로 청단글로벌이다.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지금의 경기 침체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은 아시아의 어떤 좀 소비 증가인데, 최근 일본 같은 경우는 다음 달부터 전면 개방하고요. 홍콩이 어제부터 전면 개방하면서 격리 없앴고 중국 본토의 개방 가능성까지 나와주고 있고 지금 뭐 태국이나 이런 것도 지금 개방하고 있죠. 하다 보니까 지금 아시아의 소비를 진작시키면서 경기 침체를 없앨 수 있는 그러면서 시장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청단글로벌이 이제 매출이 이 85%가 이 중국의 징둥닷컴에 나오기 때문에 중국향 소비주다. 그렇다면 중국이 다음 주부터 또 연휴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중국 소비주가 아마 시장을 선도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가장 빠른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올라서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다면은 가장 먼저 올라갈 종목이 바로 청단글로벌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9,080원인데요, 현재. 지금 구간도 매수 가능하다. 오히려 지금 이런 종목을 좀 사놓고 갖고 있어야 할 때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 나서 뭐 6% 정도 수익 났습니다만 지금 제가 목표가를 12,000원까지 말씀드렸죠. 시장 반등 나올 때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로 전날 말씀드렸던 국전약품 어떻게 보면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잘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상승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 아침에 좀 올라가다가 좀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정도 가격이 살 수 있는 좋은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날 샤페론에서 기관들의 수요 예측이 있는데 어제 오늘 보시면 바이오 종목들이 그나마 시장에 선방하고 있거든요. 이 바이오 종목들이 좀 주도주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샤페론 어떤 수요 예측이 잘 나온다면은 올해 국전협회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괜찮다. 특히나 이 전액을 생산하기 위해서 또 650억 투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이자 전기차 소재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어쨌든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이 좀 확실한 종목으로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2가지 종목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 또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될 종목은 어떤 것일까요?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키워드를 봤을 때는 과대낙폭주다. 이러면은 뭐 담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사실 뭐 다 과대낙폭주인데 네. 가장 먼저 올라갈 종목이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무너졌다거나 아니면 기존 주도주였는데 무너졌다거나 그런 종목이 좀 가장 먼저 올라올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좀 꼽아왔는데 OLED 쪽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은 지금 사실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LG 디플이 내년에 대형 OLED 920만 대 생산한다라고 발표했거든요. 이게 이번 연도는 좀 줄어들 거로 보는 건데요. 그러면 작년 대비 이번 연도 줄었지만은 오히려 작년 대비보다 더 많은 많은 양의 어떤 대형 OLED를 생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내년도 좋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 대형 OLED를 920만 대 생산할 계획이다. 그래서 지금 출하량은 이번 연도는 내년보다 줄을 전망입니다만은 내년은 920만 대인데 특이한 게 뭐냐면
삼성에 200만 대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게 포함이 안 됐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까지 나선다고 한다면은 내년에는 뭐 거의 뭐 1,200만 대 가능하다라는 거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그 OLED 출하량이 좀 감소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뭐 TV 업황도 좀 부진하고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는 이 주요 고객들의 어떤 출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번 연도는 좀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빠져 있죠. 특히나 근데 여기다가 삼성전자가 원래 올해부터 200만 대를 그 LG에서 수출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좀 빠진 건데, 그럴 때 주가는 싼데 내년부터는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일단 업황이 회복되고요. 이게 지금 LCD 가격이 내다 보니까 안 되는 건데, LCD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바로 또 OLED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도 현재 LCD에서 지금 OLED로 탑 재비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OLED의 소재가 쓰일 때가 많고, 특히나 대형 OLED가 또 출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소재의 사용량이 많아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과대에 납품되어 있는 실적이 좋은 이 OLED 소재 종목을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대 낙폭주긴 한데 남들과는 다르게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종목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OLED 쪽에서 한 종목을 선정해 보도록 하죠. 현덕의 덕분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최근에 괜찮은 흐름을 좀 유지하다가 네.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다가 다시 빠졌거든요. 그만큼 좀 다시 한번 과대납폭에 대한 어떤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보시면은 OLED의 핵심 구성 요소인 유기 재료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빠졌던 부분이 IT 수요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던 건데요. 그 부분이 지금 만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좋은 건 환율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환율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해서 높을 것이고, 또 전 분기 대비해서도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가 좀 크다라는 건데, 일단 영업이익 면에서 환율 효과를 좀 볼 것이고, 지금 북미 고객 사용 출하량이 좀 견조하다. 국내 패널업체 가동률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국내 경쟁사의 패널 공급이 좀 지연되면서 오히려 시장 점유율 확대로 또 덕산대로 수수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 나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삼성이 얼마 전에 알리백을 선언했는데, 이제 앞으로 모든 어떤 에너지를 좀 재생에너지를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OLED가 바로 다른 LC 대비해서 전력 소모가 좀 훨씬 적죠. 그러다 보니까는 전력 소모를 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OLED 채팅률이 늘어나고 있고, 삼성 안에서는 물론이고요. 지금 뭐 아이폰이라든가 웬만한 대형 고객사들도 어떤 알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저전력 LCD를 디스플레이를 찾기 때문에, 저전력 디스플레이 하면은 OLED가 핵심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덕산네오룩스는 중장기적으로도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바닥권에서 한번 좀 올라서고 있었는데, 바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시장 급락 나오면서 어제까지도 좀 급락이 나왔던 겁니다. 다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업이익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전년 대비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매출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대 낙폭주로서 매수를 말씀드려보고, 목표가는 일단 정고점이었던 39,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 부근이었던 31,000원으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39,000원, 손절가는 31,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사실 이런 종목들이 너무 아쉬워요. 그동안 바닥을 좀 봐지고 꾸준히 고개를 들려고 했는데, 하필 이 시장을 만나서 그 몇 달 동안 오른 거를 한 몇 거래일 만에 까먹게 되면,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이고, 뭐 그런 급락할 만한 종목이 아닌데 네. 이런 게 다 급락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은 안타깝지만 시장이 회복되면 또 가장 먼저 올라가니까 올해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낼 수 있는 좀 매수 기회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 덕산 네오룩스를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현덕의 덕분에는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카나리아 바이오. 네. 아예 그냥 종목명을 주셨어요? 요게 급등하면서 네. 지금 바이오를 살리고 있거든요. 이 카나리오 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이미 그 글로벌 3상 이야기 나왔는데, 요 얘기 나오면서 어저께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도 아까 20% 넘게 올라갔었는데요. 이 카나리 바이오의 급등이 나오면서 다른 바이오주까지 수급이 잘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카나리 바이오가 왜 올라가는가,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얘가 왜 올라가는지 알아야
다른 바이오 종목도 뭐 비슷한 임상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카나라바이오가 난소암 치료제 임상 3상 통과 소식이 급등했다. 사실 내용을 보면은 3상이 통과된 건 아니고 3상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승인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갖고도 지금 단기적으로 50% 넘게 올랐으니 시장의 수급이 지금 바이오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먼저 볼게요.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글로벌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16개 국가에서 152개 사이트에서 지금 오레고 모밥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DSMB 심의를 통과한 겁니다. 이 DSMB는 임상 중단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심사하는데 이번 3상에 있어서 DSMB 심사를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임상을 진행해라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안정성의 문제라든가 효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 DSMB가 임상 중단 선언 중단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효능이 입증되고 있고 지금 좀 안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소식 나오면서 엊그제까지 빠지던 주가가 지금 상한가 들어갔고 지금 이틀 만에 지금 50% 급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소암 환자 대상 임상 이상 결과가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무진행 생존 기간을 기존 표준치료법 대비해서 30개월 늘어난 42개월 나온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그렇다면 최근에 이 임상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와 있는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올라가다가 시장 때문에 빠져있는 아주 사기 좋은 그런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키워드를 갖고 같이 좀 눈여겨봐도 될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한덕이 덕분에 종목도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앱클론입니다. 얼마 전까지 크게 오르다가요. 네. 최근에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조정이 좀 끝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서 앱클론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표적 치료제 임상 이상 효능을 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앱클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국의 그 헬리우스에 이 기술을 이전한 위암 표적 치료제 바로 AC101이라고 하는데요. 임상 효능을 좀 확인했고 이게 2016년도에 지금 기술 이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중국의 이 헬리우스에서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임상 이상 효능을 확인한 겁니다. 객관적 반응률이 85% 이상 나왔는데 이게 임상 중간 결과에서 병효율법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병효 임상에서 객관적 반응률이 지금 가장 많이 나온 게 74.4%예요. 근데 지금 앱클론의 이 객관적 반응률은 85% 이상 나왔으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이 ORR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효능이 확인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앱클론이 중국 기업에 그 기술 지원했거든요. 이게 이제 출시가 되면은 그에 대한 어떤 지금 로열티라든가 이런 걸 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시 후에 지금 로열티 수익이 기대가 되는 건데요. 일단은 임상 2상, 3상 완료 및 허가에 따른 마일스톤을 좀 받게 되고요. 이게 지금 위암 치료제가 시장이 1조 1,000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커다란 시장에서 임상 이상 효능이 확인되면서 이 로열티라든가 이 마일스톤까지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앱클론이 지금 임상에 대한 어떤 결과가 확인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볼게요. 차트 보시면 앱클론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다가요. 한번 이제 25,000원대에서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와 있죠. 지금 정도면 조정이 충분히 끝난 자리고 오늘도 보면 사실 시장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웬만한 바이오 기업들이 조금씩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앱클론이 오히려 이 자리에서 이 전고점까지는 또 충분한 추가 반등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 목표가는 일단은 22,0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6,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앱클론으로 연결을 지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목표가, 손절가 22,000원, 16,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시장이 너무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나만의 뭔가 기준법, 나만의 투자법,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현덕의 덕분에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